안녕하세요.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찐종토입니다. 오늘 내용은 두 가지. 전반부는 8월 2일 월요일 중국과 홍콩 시황이고 후반부는 오늘 나온 중국 현지 증권사들의 시황 코멘트를 공유하겠습니다. 지난주 중국 증시는 찐종토 중국 시황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26일, 27일 이틀 동안 급락한 후 28일은 관망 분위기 속에서 주요 지수들의 분화 현상이 나타났고 29일은 기술적 반등이 나왔고 30일 금요일은 역시 하락했습니다. 8월 2일 월요일 오늘 중국 증시는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요 지수들이 일제 상승했는데요. 상승폭 큰 순으로 CSI 300 지수 2.55%, 상증 50 2.50%, 심천성분 2.25%, 상해종합 1.97%, 창업한 1.55%, 과창 50 0.52% 상승 마감했습니다. 업종별로 상승폭이 큰 업종으로는 건설기계 9%대, 중형기계 7%대, 자동차, 화학섬유, 석유화학 6%대, 우주, 군수, 주류, 건자재, 해운 5%대 상승했고 농업, 증권, 자동차 부품, PC, 하드웨어, 정밀화학, 식품, 통신, 장비, 귀금속 등이 3%대 상승했습니다. 하락 업종은 철강 4%대, 교육, 석탄 2%대, 반도체, 발전설비, 공항 1%대 하락했습니다. 오늘 홍콩 증시도 상승하긴 했지만 홍콩 항생 지수는 1.06%밖에 못 올랐고 홍콩 테크 지수는 0.23% 강보합권에 그쳤습니다. 개별 공시가 좀 있었는데 첫째는 귀주 모태주, 둘째는 북방 화창. 7월 30일 저녁 귀주 모태주가 상반기 실적 공시가 나왔는데 상반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68% 증가했고 지배주주 순이익은 9.08% 증가했는데요. 대체로 현지 증권사의 컨센서스에는 부합했지만 문제는 실적 성장성이 점진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좌측이 귀족 모태주 매출액 및 증가율이고 우측은 지배주주 순이익 및 증가율입니다. 보시면 성장은 계속되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 매출액의 성장성은 계속 떨어지는 추세고 우측 지배주주 순이익도 보시면 성장은 계속되고 있지만 아무래도 과거의 피크 시기에 비해서는 성장성은 둔화되고 있습니다. 귀족 모태주 주가를 보시면 2010년 11, 12, 15, 16, 17, 18, 19, 20, 21 15년부터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하면서 20년까지 10배 이상 올랐죠. 2019년, 20년, 21년 올해 들어서서 하락하기 시작했고 좀 짧게 보면 올해 1월, 2월, 3, 4, 5, 6, 7, 8월 고급 백주 2위 종목인 오량액도 한번 볼게요. 2010년 11, 12, 15, 16, 17, 20, 21 2019, 20, 21 올해 1월 2, 3, 4, 5, 6, 7, 8월 3위 기업인 루저라오지ao 너주 너교도 볼게요. 2009년, 10년, 11, 12, 15, 16, 17, 18, 20, 21 19년, 20년, 21년 올해는 1월, 2월, 3, 4, 5, 6, 7, 8월 이어서 반도체 장비 기업인北方华创, 북방화창입니다. 8월 2일 저녁에 대주주 지분 축소 공시가 나왔는데요. 주요 내용은 동사의 실질 지배자인 북경전자홀딩스 유한 책임회사의 현재 지분율이 10.45%인데 8월 2일부터 향후 15거래일 후의 6개월 이내 지분 1%를 매도할 계획이다. 참고로 왜 북경전자홀딩스 유한 책임회사를 북방화창의 실질 지배자라고 하냐면 북방화창의 최대 주주는 북경칠성화전과기그룹 유한책임회사고 지분율이 35.81%고 북경전자홀딩스 유한책임회사는 2대 주주로 지분율이 10.45%인데 최대 주주인 북경칠성화전과기그룹이 2대 주주인 북경전자홀딩스의 완전 자회사라서 즉 북방화창에 대한 북경전자홀딩스의 합계 지분율은 46.26%. 그래서 북경전자홀딩스를 북방화창의 실질 지배자라고 합니다. 또한 보호예수와 관련해서 2016년 8월 18일 북방화창 공시에 의하면 실질 지배자인 북경전자홀딩스 유한책임회사는 2016년 8월부터 36개월 내 지분 양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즉 36개월 후인 2019년 8월부터는 보호예수가 해제됐죠. 하지만 보호예수가 해제된 후에도 북경전자홀딩스는 지분 축소를 하지 않았고요.
또한 2019년 12월 5일 북방화창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관련 공시에 의하면 북경전자 홀딩스 유한책임회사가 매수한 지분은 보호예수 기간이 36개월입니다. 보통 어떤 이유에서든 대주주의 지분 축소 이슈가 있으면 하루 이틀 정도는 급락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북방화창의 주가를 보시면 2018년 말쯤부터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고 2019년, 20년, 21년 올해는 1월, 2, 3, 4, 5, 6, 7, 8월 2일 종가 기준 연초 대비 122%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BYD인데요. 오늘 중국 증시 중 전기차 지수랑 2차 전지 지수 모두 2%대 상승했는데 개별 종목 중 BYD 심천 종목이 10% 상한가를 기록했고 홍콩 종목은 8% 상승했고 샤오펑 자동차 홍콩 종목이 6%대 상승했는데 호재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찐중투 직전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7월 30일 개최된 중공중앙정치국 회의에서 국내 시장 잠재력을 발굴해 신에너지 자동차 발전 가속화를 지원해야 한다는 언급이 있었고 둘째는 리샹 자동차와 샤오펑 자동차가 최근 7월 판매량을 발표했는데 둘 다 월별 인도량이 기록을 경신했다는 점이 전기차 산업의 경기를 말해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BYD 심천 종목 주가를 보시면 2020년 6월쯤부터 상승하기 시작했고 올해 주가는 1월, 2월, 3, 4, 5, 6, 7, 8 심천 종목 주가는 연초 대비 49% 상승했고 BYD 홍콩 종목을 보시면 2019년, 20년, 21년 마찬가지로 2020년 한 6월쯤부터 상승하기 시작했고 올해 주가는 1, 2, 3, 4, 5, 6 아까 심천 종목은 연초 대비 49% 상승했는데 홍콩 종목은 지금 연초 대비 상승폭이 27%에 불과합니다. 오늘 홍콩 증시는 1%대 상승에 그쳤고 홍콩 테크 지수는 0.23% 강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홍콩 테크 지수 편입 종목 중 하락 종목은 찡둥 건강, 웨이몹, 순우광학테크, 텐센트, SMIC 등이 있고 상승 종목은 샤오미 그룹, 알리바바, BYD 전자, 화홍 반도체, 평안 헬스케어, 콰이쇼, 메이투안, 비리비리 등이 있습니다. 네, 8월 2일 월요일 중국과 홍콩 시황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오늘 나온 현지 증권사들의 시황 코멘트를 좀 정리해서 공유 드릴 텐데 중신증권, 해통증권, 국태군안증권, 흥업증권, 안신증권 등 5개 증권사의 코멘트를 공유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신증권입니다. 8월 중국 증시는 극단적인 분화 현상이 막바지에 접근할 것이고 성장과 가치는 다시 균형적인 상태로 돌아갈 것이며 포트폴리오상 성장 제조와 가치 소비 두 개 분야를 같이 잡을 것을 권유한다. 첫째는 대내외적으로 부정적인 투심이 동반작용하는 그 피크가 이미 지났고 전에 산업 정책에 대한 투자자들의 예상은 과도하게 비관적이어서 시장도 과도하게 반응했다. 국내 산업 정책은 장기적인 면을 중요시하고 규범 성격이지 전복 성격은 아니다. 정책에 대한 인지가 바로 잡게 되면 투심도 완만하게 개선될 것이다. 둘째는 최근 증시 자금의 양대 효과가 극치에 달하면서 신규 자금의 주식 매수와 기존 자금의 포트폴리오 조정이 다 성장 제조 분야에 집중되면서 이런 극단적인 분화세 속에서 업종의 유동성은 사이펀 효과가 뚜렷했다. 8월은 증시 유동성이 전반적으로 균형에 대한 요구가 점차 강해지면서 시장 구조는 극단적 분화에서 다시 균형 쪽으로 돌아갈 것이다. 셋째는 8월 경제에 대해서는 펀더멘털은 약하고 유동성은 강하다는 예상에는 변화가 없다. 국내 경제의 단기적인 노이즈는 중기적인 개선 추세를 변화시키지 않을 것이고 델타 변이 압력하에 미국과 유럽의 경제 회복, 집단 면역, 통화 완화 퇴출 등의 시점은 다 뒤로 미뤄질 것이고 신용 리스크 제약 속에서 은행 간 유동성은 여전히 여유로울 것이다. 이어서 해통증권 코멘트입니다. 지난주 증시가 빠르게 조정하면서 CSI 300 지수의 최대 낙폭은 9.8%, 누적 낙폭은 5.5%에 달했다. 이는 일부 산업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 정책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공황 심리가 유발되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 이런 하락은 여름의 폭우와 같은 건데 옛말에 아침 내내 몰아치는 폭풍은 없고 하루 종일 내리는 소나기는 없다. 중기적으로 증시 흐름은 펀더멘털에 의해 결정되며 하반기 증시에 대해 여전히 긍정적으로 본다.
하반기 거시 정책은 상대적으로 완화적일 것이고 상장사의 ROE는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고 밸류에이션은 대체로 괜찮으며 증시는 재건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익 성장이 빠르고 정책 방향에 순응하는 스마트 제조 분야가 여전히 1순위로 미드스트림과 다운스트림 제조업의 개선에 주목한다. 이어서 국태군한증권입니다. 국채금리와 리스크 평가의 하향에 따라 중형 우량주, 과학기술 성장 분야에 주목한다. 업종 전략에 있어서 극단적인 분화 속에서 과학기술 성장주를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2, 3위 기업이 중점이다. 극단적 구조의 시현으로 인해 강세 업종의 하락을 우려한다. 주가는 이익 창출이 그 승부를 결정하는 거지 밸류에이션의 높낮이로 결정하지 않는다. 과학기술 제조는 경기 사이클 플러스 정책면의 업다운 촉매가 있으므로 여전히 우선적으로 추천하는 방향이다. 주가가 지금 높은 수준에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건 불가피하겠지만 강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추천 업종은 다음 세 가지. 첫째, 산업 사이클 향상과 관련해 반도체, 전기차, 2차전지, 태양광 장비 등. 둘째, 수익성과 밸류에이션 가성비가 좋은 경기 민감 성장 분야, 중기적 수급이 안정적인 건자재, 철강 등. 셋째는 추가 하락 여지가 없고 상승 여지가 있는 증권. 이어서 흥업증권입니다. 8월 증시의 변동성은 여전히 계속될 것이나 놀랄 수는 있지만 위험한 일은 없을 거고 시스템적 리스크는 크지 않을 것이다. 구조적 장세는 반기 실적 시즌에 계속 분화될 것이며 기존의 예상이 너무 높고 타이트한 매매로 인해 강세 종목들이 뒤늦게 하락하는 리스크에 조심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전략적으로 과학기술 혁신 분야에 대해 좋게 본다. 장기적으로 대국 간의 힘 겨루기는 지구전이고 장기전. 중미 양국은 각자 우위를 활용해 자국의 경쟁력을 향상할 것이나 시스템적 리스크는 쉽게 유발하지 않을 것이다. 중기적으로 하반기 거시경제는 놀라움은 있으나 위험은 없고 증시는 하락세가 아닌 상저하고라는 기본적인 판단을 유지하고 무난한 장세에서 새로운 것을 모색해야 하며 과학기술의 장기적인 강세는 아직 한창일 것이다. 투자 전략에 있어서 장기로 단기를 커버하고 대지야구를 건의하고 단기적인 변동성 장세에서 포트폴리오를 개선하고 저가에서 우량 성장주를 인내심 있게 배치하는 걸 건의한다. 이어서 안신증권입니다. 단기적으로 펀드 발행과 환매 규모가 대체로 비슷하고 해외 자금의 대규모 유입은 어려울 것이며 향후 IPO 규모가 비교적 크다는 등 요인들은 증시로의 신규 진입 자금이 불리한 조건에 직면하게 할 수 있어 증시의 상향 저항력은 비교적 클 것이다. 펀더멘털 면에서 국내외 코로나 재확산, 국내 부동산 사이클 하향 등 요인들의 영향으로 향후 일정 기간 동안 경기 하강 압력이 시장에서 우려하는 주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소비는 계속 기운이 부족할 것이고 부동산과 수출 쪽은 하향 압력이 비교적 클 것으로 예상한다. 위험자산 선호도 면에서 보면 산업정책과 해외 자금 유출에 대한 우려는 이미 대체로 방출돼서 계속 대폭 하락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정책 면에서 7월 30일 정치국 회의에서 역주기 조정을 재언급했고 올해와 내년 거시정책의 연결을 중요시하며 전기차 분야 그리고 전문화, 정밀화, 특색화, 참신형 중소기업의 발전이 중점이 될 것이다. 이는 향후 중소형 성장주의 주가에 계속해서 유리할 것이다. 네, 오늘은 8월 2일 월요일 중국과 홍콩 시황, 중국 현지 증권사들의 시황 코멘트를 공유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찐중투였습니다. 네, 끝으로 최근 새로운 구독자분들을 위해 찐중투에 대해 간단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찐중투는 중국 주식 전문 채널이고 주요 코너에는 중국 시황, 중국 산업, 중국 종목, 중국 산업 종목, 중국 증권사 리포트 읽기, 구독자 Q&A 공유, 중국 리더 인터뷰 보기, 중국 현지 일대일 토크 및 중국 현지 증권 방송 보기 등이 있는데 이 중 메인은 시황, 산업 종목입니다. 기존 구독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찐중투는 요 썸네일 색깔로 각 코너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색은 중국 시황, 파란색은 중국 종목, 주황색은 중국 산업 종목, 초록색은 중국 증권사 리포트 읽기 등입니다. 네, 지금까지 찐중투였습니다.